자, MBTI와 함께하는 애니어그램 이야기. 오늘은 본인의 캐릭터가 자꾸 바뀌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특히 INFP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전에 난 INFP였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엔 왠지 INFJ나 INTJ 비슷한 타입이 된 것 같다. 심지어 ISTJ 같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자, 이게 MBTI 이론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땐 INFP 같았다가 또 어떨 땐 ISTJ 같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엄밀하게 말하자면 완전 INFP 같던 사람이 완전 ETJ처럼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저 원래는 INFP인데 가끔씩 ETJ 같은 면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잠깐씩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ISTJ의 모습이 더 자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INFP 얘기지만 INFP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이해하려면 MBTI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의 기초가 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끔씩 내가 다른 캐릭터가 된다는 느낌은 누구나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모든 사람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요. 우울한 사람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 평소 남들 웃기는 걸 잘하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남몰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MBTI로 설명하려고 하면 남들 웃길 때는 ENFP였다가 혼자일 때는 INFJ로 변신하곤 한다는 식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식의 캐릭터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이론은 MBTI가 아니라 애니어그램이에요. MBTI는 그저 평균적으로 내가 어느 쪽인지를 판단할 뿐입니다. 예컨대 모든 사람은 외향적인 면도 있고 내향적인 면도 있죠. 다만 외향적인 면이 좀 더 많으면 E가 되는 거고 내향적인 면이 많으면 I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니어그램은 평상시 내향적이었던 사람이 어떨 때 외향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평상시 외향적이었던 사람이 어떤 경우 내향적으로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 애니어그램 유형이 뭔지 정확히 알면 내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만약 INFP가 가끔씩 ISTJ처럼 바뀐다고 느낀다면 이 사람은 4번인데 가끔씩 1번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자, 4번이 어떤 이미지라고 했어요? INFP 이미지이다 고 했죠. 그래서 내가 INFP인 게 확실하다면 애니어그램으로는 4번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도대체 INFP인데 왜 가끔씩 ETJ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사실 ETJ는 좀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INFJ라면 어때요? INFP가 가끔씩 자기를 INFJ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PJ 지표값이 중간값에 가까우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NFJ라면 ETJ와 거리가 훨씬 가까워지는 거예요. 겉보기엔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아까 4번이 1번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1번의 이미지가 ISTJ거든요. 1번은 ESTJ, ISTJ가 많아요. 물론 INFJ 1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INFP인데 가끔씩 INFJ 또는 ETJ, 심지어 MBTI 캐릭터로는 정반대인 ETJ처럼 바뀌는 걸로 느껴진다면 애니어그램으로 볼 때 4번이 1번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원래 4번이 1번처럼 보이곤 하거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할게요. 아니, 그 이전에 일단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 맥락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INFP가 ETJ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상태가 아주 좋을 때, 컨디션이 좋고 마음이 편할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ISTJ는 원래 상태가 좋고 INFP는 상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4번 INFP가 건강하면 1번 ETJ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건강한 ISTJ처럼 행동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본인이 건강한데 불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할 리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4번 INFP가 1번 ETJ로 이동한다면 그냥 ETJ가 아니라 건강한 ETJ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남 지적질이나 하는 불건강한 ISTJ가 아니라 반듯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ISTJ처럼 된다는 거죠. 왜 INFP가 건강해지면 이런 ETJ의 모습이 나오는 거냐면요. 자기의 이상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번이 1번이 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4번 INFP는 이상주의자예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만약 불건강해지면 꿈만 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현실과 유리될수록 불건강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불건강한 INFP도 있지만 건강한 INFP도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현실과 연결되느냐 되지 않느냐
2차입니다. 자, 여기서 현실이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이란 게 뭐겠어요? 돈입니다. 돈이 현실이에요.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게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꿈만 꾸지 말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 도전해서 직업을 가져보고 그걸로 돈을 벌어보라는 뜻입니다. 4번이 상태가 좋아지면 1번처럼 보이는 이유가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4번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1번처럼 분별력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원래 4번이라는 사람이 그런 면이 있어요. 4번은 뭐가 가치 있고 뭐가 가치 없는지를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4번만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남들 따라가죠. 남이 좋다는 거, 남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게 좋은 거고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4번이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남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4번이 아주 많아요. 만약 여기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피곤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점점 더 현실과 유리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건강한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현실의 그런 면을 인정하고 피하지 말고 그 현실로 나아가려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1번 같은 면모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1번은 현실적이면서도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ESTJ, ISTJ가 그런 사람이죠. 4번에게 현실적이 되라고 말하는 건 4번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거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적응하기는커녕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서 더욱 큰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혐오, 심지어 자기 파괴적인 성향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위 타락천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걸 그대로 지켜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바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4번에게 건강한 1번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까 1번이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기준을 찾고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1번이에요. MBTI로 보면 ISTJ에게는 세상의 소금형이라는 멋진 별명이 있죠. 근데 어쩌면 이 별명이 건강한 4번에게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가 있죠. 옛날 노래지만 요즘도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사가 참 4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는 없어. 찾아 헤맨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이 노래에서 주인공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꿈을 찾아 울고 웃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 꿈만이 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2절 가사에는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 라는 구절이 있어요. 4번 특유의 버려짐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이 가사의 주인공이 4번이라면 이 사람은 건강한 4번일까요? 얼핏 불건강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 꿈만이 나의 세상이라는 가사를 보고 꿈속에서만 사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가사의 주인공은 결코 꿈만 꾼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꿈을 찾아 울며 웃으며 헤매었다는 겁니다. 2절에는 갖고 왔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이 몇 마디의 가사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기쁨, 그리고 방황과 노력이 담겨 있는지 아마도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꿈은 나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세상은 처음 나오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1번의 모습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4번이 건강해지면 1번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피하지도 말고 내 걸 포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젊은 시절 방황했던 많은 예술가들이 나이가 들면서 후배나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바로 4번이 1번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애니어그램에서는 4번을 예술가, 1번을 교사로 보거든요. 이때 4번 본인이 만든 세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만
확실한 건 4번에게 진짜 세상은 남들이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꿈을 꾸며 현실로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이 이야기는 INFP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애니어그램 4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개인이 아닌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4번은 세상을 모르죠. 인프피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왕자 유형이잖아요. 하지만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깊은 고민을 하는 유형이 4번이거든요.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는 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한 4번에게 1번 같은 면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만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경험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가수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노래에 수많은 대중이 공감하는 거예요. 모든 개인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된 사람은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한다. 이것이 바로 4번의 이야기의 숨은 메시지입니다. 최근 가족의 추천으로 나는 솔로 28기를 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원래 연프를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나솔은 워낙 유명해서 이전에도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 한두 편 보다가 말곤 했는데 이번 28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도파민 폭발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서 멈출 수가 없더군요. 뭐랄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코미디, 멜로, 스릴러 온갖 종류의 장르가 뒤섞인 한편의 인간 실험극을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 리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 나오는 출연자 한 분의 사례가 오늘 설명할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출 중 영숙 얘기예요. 이번 MBTI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애니어그램은 아마도 1번 유형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참고로 1번은 대략 ISTJ나 ESTJ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연애 못하는 유형을 INTP, INTJ, ISTP 이렇게 꼽는데요. ISTJ가 그 다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TJ의 경우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신랑감, 신부감 순위는 거의 언제나 탑급이라는 겁니다. 연애 시장보다는 결혼 시장에서 상종가 치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하고 결혼은 다르거든요. 연애는 노잼이 치명적인 약점이죠. 근데 결혼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안정감이죠. 그리고 신뢰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ISTJ가 1, 2위를 다툰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미는 별로 없을지 몰라도 정직,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 중에 ETJ가 많다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낯솔 28기는 돌싱 특집이거든요. 영숙 역시 돌싱입니다. 낯솔은 남녀 7쌍이 5박 6일 동안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최종 커플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리얼리티 연프인데 돌싱 특집이 훨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요. 여기에 ISTJ와 비슷한 성향인 1번 유형으로 추정되는 영숙이 참여한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영숙에게 잘 맞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죠. 1번은 연애와 그렇게 친한 타입이 아니거든요. 사실 외모로만 보면 영숙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낯솔 출연 당시보다 프로그램 종영 모임에 참석한 모습을 보니까 생각보다 더 미인이었어요. 20대엔 인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쏠도 아니고 결혼해서 아이돌을 낳은 엄마인데도 연애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런 남자들의 구애만 받아봤지 자신이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 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보통 예쁜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죠. 이분도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외모가 예뻤던 젊은 시절 굳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가벼의 연애만 했던 1번 여자가 돌싱들만 나오는 전쟁에 가까운 연애 게임을 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연애라는 걸 보통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연애 못하는 유형에는 대략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연애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부류입니다. 뭐 답이 없다고 봐야죠.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인데 관심이 없는 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범생이들이에요. 부모님 말 잘 듣고 선생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말썽 피워본 적 없고 이런 사람들 대체로 연애하고는 안 친해요. 남들보다 훨씬 어릴 때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날라리들이 많습니다. 어른들 말 안 듣고 맨날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던 애들이 연애를 잘해요. 이런 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사실 가르칠 수도 없죠. 오직 자기가 직접 부딪혀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기서는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어떤 조언도 무의미한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ISTJ는요 범생이가 많아요. 1번 유형도 그렇고요. 그래서 스펙 좋고 예절 바른 좋은 사윗감, 좋은 며느리감이 될 수는 있어도 연애 시장에서는 너무나 초보적인 그야말로 뉴비의 판단력과 행동 방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숙의 사례가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분의 인성을 문제 삼기도 하던데 글쎄요. 저는 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말 그대로 잘 몰라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시행착오를 계속하는 걸로 보였어요.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건데 10대, 20대가 아니라 아이돌을 가진 돌싱 여자가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이분은 인성으로만 보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상대에게 분명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분에게 아마도 낯설 출연이 인생에서 정말 큰 경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숙은 영수와 광수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는데요. 영숙 입장에서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죠. 영수는 낯설 28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죠. 프로그램 전체를 하드캐리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분량이 엄청납니다. 계속 다대일 데이트를 해요. 압도적 다수의 여성 출연자들이 영수를 선택하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제력 있는 남자로서 당신의 조건이 어떠하든 내가 맞춰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돌싱 여자들의 현실적 고민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으로서 자기 어필을 한 겁니다. 영숙은 이 말에 완전히 혹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여출들이 돈 때문에 영수에게 끌린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런 말 하는 분은 아이를 키우는 게, 그것도 홀로 키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닐까 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죠. 다만 그게 영수에 대한 사랑보다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먼저라서 그렇지. 실제로 가장 젊은 여출인 옥수는 자기소개할 때 자신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이일 수밖에 없고 일단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엄마로서 그런 마음은 당연한 거라고 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영숙은 다른 남출인 광수에게도 끌려요. 이런 연프는 언제나 1순위, 2순위 이런 게임을 하니까요. 광수는 영수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인데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광수는 영숙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과 영수는 전혀 다른 스타일인데 하필 두 사람을 픽한 이유가 뭐냐고. 여기서 영숙은 자기가 보기엔 두 사람이 비슷한 것 같다면서 둘 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영숙은 처음 인터뷰에서 전 남편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숙은 자신이 일관되게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남편이나 영수나 광수나 다 똑같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영숙은 일단 겉으로 드러난 태도, 예절 같은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숙은 드러난 것만 보고 드러나지 않는 건 잘 못 봐요.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중반쯤 되어 영숙은 광수의 선택을 받지 못함을 예감하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너무 슬프게 울어요. 사실은 영숙이 진짜 끌렸던 사람은 광수였던 거죠. 그런데 왜 영숙은 자신의 감정을 몰랐을까요? 영숙 자신은 광수를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넌 엄마야. 아이들에겐 너밖에 없어.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낭만적인 상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는 상대를 찾아야 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사람을 만나야 해. 대략 이런 무의식적 초자가 너무 강했던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광수는 여자로서 선택하고 싶은 남자였고 영수는 엄마로서 선택해야만 하는 남자였던 거예요. 두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영숙에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숙은 자기 마음인데도 그걸 몰랐어요.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억눌린 마음이 눈물로 터져나온 겁니다. 저는 영숙의 이 감정 변화를 1번이 4번으로 이동하는 걸로 봤는데요. MBTI로 해석하면 ISTJ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INFP 성향이 나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1번은 자기 감정을 억누른다. 억누른 감정이 임계점에 달하면서 폭발한다. 이때 1번은 자기 감정에 몰입하는 4번처럼 보인다. 이 변화 과정에서 흥미로운 건 원래 이 TJ는 현실적인 사람인데 이럴 때 보면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전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수와 영수를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광수와의 관계가 끝난 걸 느끼고 울면서도 자기가 왜 우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울지? 왜 이렇게 슬프지? 이러면서 당황할 뿐이죠. 보통 이렇게 슬프면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영숙은 한참 울고 난 후 내가 원하는 사람은 영수인 것 같다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모성애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숙의 연애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광수와의 관계뿐 아니라 영수와의 관계에서도 보여요. 영숙은 데이트 상대로 계속 영수를 선택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영수가 한 말 때문이에요. 그 말대로만 해준다면 영수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여출들도 비슷한 이유로 영수를 선택하는데, 문제는 영수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수가 두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그 이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수는 다른 여출들에게도 이런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여출들은 하나둘씩 영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영숙이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영숙은 영수에게 확답을 요구하고 영수는 그걸 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서로 긴장되고 불편한 분위기가 돼요. 한마디로 싸우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영수의 애매한 태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영숙이 상대의 말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의 데이트는 주로 영숙의 선택이었거든요. 영숙 본인이 데이트 상대로 영수를 선택하고는 실제 데이트에선 대답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트는 대답을 듣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는 거지. 영숙은 영수와 오롯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거의 다대일 데이트여서. 그런데도 계속 영수를 데이트 상대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가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대답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영숙이 내가 원하는 사람은 영수인 것 같다는 말이 이거예요. 영숙은 자기가 영수에게 구걸하듯이 대답을 요구했다는 걸 떠올리면서 이게 영숙 자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원했던 사람이 영수였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영숙의 생각과 말, 행동이 비현실적인 이유가 이게 연애라서 그래요. 연애를 무슨 업무 처리하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숙은 감정을 배제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마치 숙제나 과제를 하듯 나는 내 할 일을 했어요. 1순위, 2순위 다 선택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당신이 할 일을 안 하고 있죠? 빨리 말해요. 내가 당신 1순위인지 아닌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은 없고 오로지 각자의 의무만 남은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연애입니까? 연애의 핵심은 상대와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인데 결국 두 남자 다 떨어져 나갔죠. 당연합니다. 왜? 자기 감정이 끌리는 사람은 광수인데 광수보다는 영수에게 훨씬 집중했으니까. 그리고 영수에게도 영수의 마음을 얻는 행동이 아니라 잃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게 되겠어요. ISTJ 1번은 현실적이라고 했죠. 아마 영숙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엄마니까, 엄마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내 감정 따윈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영숙이 몰랐던 건 감정도 일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감정이야말로 연애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실이에요. 현실이라는 게 그런 거죠. 눈을 감는다고 해서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고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숙은 광수에 대한 감정을 억눌렀지만 그 감정은 눈물로 터져 나왔고, 영수와의 데이트도 설레임이나 두근거림 때문이 아니라 대답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신청한 거였어요. 결국 그때도 참았던 감정이 억눌린 분노로 드러났죠. 감정이란 게 그런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영숙 자신도 그걸 알게 된 게 아닐까 하는데요.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억눌렀던 감정을 마주한 후 그녀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어요. 영수와 만나 서로 사과하며 좋게 헤어졌고 남은 기간 새로운 시도를 하며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번엔 4번이 1번 포인트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번엔 1번이 4번 포인트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애니어그램 통합 분열 이론이죠. 둘 다 필요한 겁니다. 통합은 좋고 분열은 나쁜 게 아니에요. 4번은 1번 포인트에서 현실과 하나가 되고 1번은 4번 포인트에서 자기 감정을 알게 됩니다. 내 감정을 알아야 돼요. 나를 둘러싼 외부 현실만큼이나 피할 수 없는 게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